그날 체육관에서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스팟을 부탁했다. 나는 평소처럼 벤치 프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와서 도와줄래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팔에 스치자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그 느낌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김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체육관에 들러 운동하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나를 서울로 보내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그 체육관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이민지, 28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자였다. 처음 본 건 몇 주 전, 그녀가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걸 봤을 때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강렬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다. 그날 스팟을 부탁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운동 자주 해요. 그녀가 물었고 나는 네, 스트레스 풀려고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그녀의 미소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있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졌다. 약혼자가 운동 싫어해서 혼자 왔어요 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압력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어때? 좋은 남자야, 나는 바빠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거부감이 들끓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다음 날 체육관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어제 재미있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커피숍에서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약혼자에 대해 털어놨다. 가족이 정해준 사람이에요. 사랑은 아니지만 안정된 삶을 위해 결혼하려 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압력이 커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체육관에서, 카페에서, 산책로에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가 의심을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는 물었고 그녀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나도 부모님에게 숨겼다. 친구예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관계가 잘못된 걸까? 사회가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어느 날 그녀가 울면서 나를 찾았다. 약혼자가 내 핸드폰을 봤어. 우리 메시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위 시선 때문에 망설였다. 어떻게 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둘이 솔직해지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가족의 실망, 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이 폭발할 듯 했다. 체육관에서 다시 만난 날,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 당신 좋아해.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후회와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약혼자가 그녀를 추궁했다. 그 여자랑 뭐야? 그는 소리쳤고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선택하고 싶었다. 나도 부모님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다. 친구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요즘 이상해라고.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옥죄었다. 그 비밀이 터지기 시작한 건 그녀의 약혼자와의 대면이었다. 그는 우연히 우리를 카페에서 봤고 분노에 차서 달려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소리쳤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녀는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믿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로 왔다. 지금은 갈 데가 없어.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왜 나를 선택했어? 내가 물었고 그녀는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그녀의 가족이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끊어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미안해요 라고만 하고 따라갔다. 그 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아니, 끊으려 했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은아, 너 요즘 왜 그래? 남자 소개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다.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김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잔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가 나를 괴롭혔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너 민지랑 무슨 사이야? 소문 들었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이상한 시선.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 쪽도 마찬가지였다. 약혼자와의 결혼 준비가 강행되었다. 이제 그만해. 약혼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나에게 있었다. 밤에 몰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결혼 안 할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러면 가족은? 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그 대화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비밀스러운 공원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처음으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다. 그녀의 친구가 우리를 봤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 민지가 여자랑 그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분노했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이번엔 진짜로. 나는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의 눈에 충격이 스쳤다.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다.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그 말에 내 마음이 찢어졌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이건 병이야 라고. 나의 부모도 마찬가지. 상담 받아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할게 라고 서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나도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짓눌렀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 여자들 동성애자래 익명의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는 외출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우리는 아직 몰랐다. 고통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약혼자가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걸 폭로했고 나에게도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를 내버려둬. 아니면 내 삶을 망칠게. 나는 무서웠지만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러면 더 커져라고 말했다. 우리는 숨죽인 채 살았다. 내 부모님의 태도가 변했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이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다퉜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내가 소리쳤고 아버지는 너 때문에 가족이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나는 집을 나왔다. 그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경력이 있지만 소문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나도 회사에서 압력을 느꼈다. 동료들이 불편해해 상사가 말했다. 결국 나는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이 컸다. 친구들의 배신이 따랐다. 내 절친이었던 수진이가 말했다. 지은아, 너 이상해. 정상으로 돌아와.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민지야, 내가 왜 그래? 남자 만나. 우리는 고립되었다. 유일한 지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 강해라는 메시지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동성애는 죄야. 보수적인 사회의 목소리가 컸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함께 극복하자라고 했지만 나 자신도 흔들렸다.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옳은가? 가족을 버리는 게 정당한가?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병원 가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엄마, 나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이건 행복이 아니야. 착각이야 라고 말했다. 그 대면 후 그녀는 무너졌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될게 라고 했지만 그 말조차 무거웠다.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돈 문제로 다퉜다. 어떻게 살아? 그녀가 소리쳤고 나는 일자리 찾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약혼자에게 연락했다. 도와줄 수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고 그녀는 미안해. 절박해서 라고 울었다. 그 배신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다시는 안 할게. 그녀가 약속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힘들었지만 사랑이 버티게 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사람들 봐라고. 압력이 절정에 달한 건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날이었다. 내 딸을 망치지 마. 그는 위협했다. 나는 민지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직원 사랑이 아니야. 변태야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충격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그녀는 반대라고 울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그 후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답장은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사라졌다. 실망했다. 그녀도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과거 약혼자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이번엔 돈을 빌렸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었다. 나는 의심했다. 아직 그를 사랑해. 그녀는 부정했지만 불신이 쌓였다. 결국 다퉜다. 너 배신자야. 내가 소리쳤고 그녀는 너도 나 버릴 거지 라고 대답했다. 그 싸움 후 그녀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나는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를 믿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 다음 날 그녀가 돌아왔다. 미안해. 너밖에 없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갔다. 우리의 권리를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그녀가 다쳤다. 괜찮아. 내가 물었고 그녀는 지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그녀는 깨달았다. 변해야 해. 우리는 가족을 다시 설득했다. 내 부모님을 만났다. 아빠, 엄마, 저희 사랑해요. 눈물의 대화였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건강해?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다.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해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우리의 사랑이 강해졌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최고조의 갈등은 그녀의 과거 약혼자가 다시 나타난 날이었다. 그는 민지, 나랑 돌아와 라고 말했다. 그녀는 거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그는 우리를 스토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가 그리워.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우리 미래를 봐. 우리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족의 개입이 더해졌다. 내 아버지가 말했다. 헤어져. 아니면 지원 끊을게. 경제적 압력이었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 결혼해. 결정의 순간이 왔다.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 가족으로 돌아갈게.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왜? 내가 울었고 그녀는 미안해. 이게 옳은 선택 같아. 그녀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고통이 밀려왔다. 왜 나를 버렸어?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연락했다. 후회해. 나는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사랑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이 남았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사회가 가로막는다. 가족의 사랑과 개인의 행복,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녀의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